왜 나에게만 큰일이 생길까? 큰 숙제가 주어지는 이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작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한순간에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나는 남들보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운이 없다는 뜻일까요? 큰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 터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일들이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에게 큰일이 생기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풀어야 할 큰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할 질량과 역할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질량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큰 숙제가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풀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문제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더 큰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숙제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큰 사건이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이런 큰 숙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원망하는 사람은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자신의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일이 생긴 것을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아프고 두렵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묻는 것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단순히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욕심을 내고 답을 빨리 얻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만을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노력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성실하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이 마당을 쓰려고 한다면 마당을 열심히 쓸어야 합니다. 물을 길어오라고 하면 말없이 물을 길어오는 것입니다. 바둑돌을 주워오라고 하면 바둑돌을 주워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 나무를 해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묵묵히 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심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답을 바로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눈앞에 답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과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내 앞을 지나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 내 앞에 있었고 중요한 말을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내 앞에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무조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부터 정성을 다해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보입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공부입니다. 삶의 공부는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갈등을 겪는 것, 실패하는 것, 기다리는 것, 힘든 일을 견디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과정이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에서 잠시 벗어나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공부하라고 주어진 것일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조급하게 뛰어다니기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깨달음은 억지로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사심없이 노력했느냐에 따라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일이 찾아왔다고 무조건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의 큰 숙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큰일 앞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묵묵히 해보십시오. 큰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내 생각을 돌아보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숙제를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움도 단순한 불행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성장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를 원하신다면 유튜브 정법강의 484강을 검색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